예원아? 저기요들 시작부터 안녕하세요. 아, 손으로 렌즈를 가리고 있었어가지고 예원아 누군지 몰라가지고 예원아 이런 거구나.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반가워. 이 배경 되게 낯익지 않나요? 그때 여기서 한번 V앱 한 적, 이게 제 방이에요. 그때 한번 V앱 한 적 있었어요. 여기 똑같은 자세, 이 똑같은 아마 머리와 옷만 다를 뿐 여기서 V앱 한 적 있었어요. 반가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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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오랜만이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최근에 계속 V앱을 켜야지 하고 있었다가 어떻게 자꾸만 이게 한 끗 차이로 시간이 좀 빗나가가지고 못 켜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오늘이다 싶어서 V앱을 켰어요. 자, 댓글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숙소 언제 가요? 여기 숙소, 여기 제 방이에요. 여기서 V앱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마시냐고요? 이거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그것도 마셔봤거든요. 그 레몬밤 티? 괜찮더라고요. 저 살 빠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난 항상 그대로인데.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소원 언니랑 저랑 어딜 가나 받는 약간 단골 질문 같은 거가 소원 언니는 너 키 더 컸어? 이거고 저는 유주 살 더 빠졌어? 이거예요. 진짜로. 아니 좀 빠졌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서 약간 소원 언니랑 저랑 그래서 약간 공통된 그게 약간 있어. 소원 언니는 키 더 컸네? 어딜 가나. 소원 언니는 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도 어딜 가나 유주 살 빠졌어? 더 말랐어. 저도 그대로예요. 뭐 붓기의 차이 같은 거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날은 좀 붓고 어떤 날은 좀 이렇게 뭔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홀쭉한 날 있잖아요. 볼살도 좀 패이고 오늘 그런 날인가 보다. 저 키 더 컸다고요? 뭘 어떻게 알아? 지금 뭘 보고 알아? 지금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댓글 좀 읽어봐야겠다. 더 예뻐졌어? 아, 정말? 잘 나왔는데 언니 V앱 켜서 V앱은 뭐야? V앱 켜서 뛰어왔어요. 졸리는 크게 뜨고 볼게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 졸리면 주무세요. V앱 제목에 의미 있나요? 아니요. 의미가 있다면 제가 오늘 위아래 파란색을 입어가지고 파란 색깔 이모티콘을 이것저것 좀 찾다가 돌고래가 그거 파란색이길래 그냥 했어요. 아, 누구라고 적을 걸 그랬다. 뭐 유주면은 유주. 오늘의 TMI. TMI. 근황 토크에서 또 빠질 수 없는 키워드죠. TMI. 네, TMI라는 단어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이거 저작권 냈으면 아마 굉장히 했을 거라 생각해. 오늘 TMI 뭐가 있을까? 오늘의 TMI는 일단 여기서 생각하려니까 안 나네. 오늘 TMI가 엄마를 만난 거? 엄마를 잠시 만났고요. 곤드레 나물밥을 먹었고요. 찜닭도 먹었고요. 그리고 TMI가 또 뭐가 있지? 투머치 인포메이션.
지나치게 많은 사소한, 굳이 알 필요까지 없는 인포메이션이 뭐가 있을까? 제 앞에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주인공은 엄지예요. 이 정도면 됐나요? 또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댓글. 역시 유전이다. 건강한 음식들. 제가 원래 한식파여가지고 저는 이상하게 양식 있잖아요. 양식 좋아하거든요. 면도 좋아하고 뭐 제가 좀 밀가루를 자제를 하다 보니까 파스타 같은 요리는 자주 먹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싫어해서 안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조또도 먹고 뭐 파스타도 종종 먹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쌀이 안 들어가면 끼니가 뭔가 해결된 느낌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꼭 뭔가 쌀을 먹어야 한 끼를 채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김없이 한식파입니다. 그쵸, 이거 뭔지 약간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한국인은 밥심이죠. 맞아요. 저는 쌀을 먹어야 돼요. 과자 절대 배 안 차고요. 물론 즐겨 먹지도 않지만 과자 배 안 차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샌드위치, 토스트. 물론 뭐 아주 배고플 때 달랠 수는 있겠지만 절대 그게 끼니가 되지 않더라고요. 댓글을 좀 읽어야겠다. 아가 요즘 무슨 예능 보고 있어? 어머나 이렇게 스윗하실 수가. 유주 언니 혹은 유주야로 불리던 저를 아가라고 불러주신 다니. 무슨 예능 보냐고. 저 요즘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TV를 언제 보냐면요. 버디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드라마를 꽤 많이 보는 편이에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언제 보냐면 밥 먹을 때 제가 꼭 틀어요. 제가 밥 먹으면서 TV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밥을 먹을 때 뭘 안 보면 약간 허하다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아무 소리도 없이 뭐볼 것도 없이 이렇게 먹으면은 약간 적적해가지고 밥 먹을 때 항상 틀어놓는데 예능은 그 연애참견이라고 아세요? 그거 아니면 아는 형님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차트를 달린 남자 이런 것도 보고. 언니 집 앞 정보 좀 줘요. 와 이거 후드 집업이요? 이거는요 인터넷에서 산 건데. 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데 어디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오벤걸스 들었냐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V앱을 준비하느라 그만. 요즘 스케줄 없을 때 뭐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상황이다 보니 외출을 좀 자제를 많이 했고 외출 이렇게 막 어딜 놀러 가거나 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주로 이렇게 숙소에서 할 일을 좀 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가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고 막 놀지는 못했어요. 돌아다니거나 놀지는 못했습니다. 언니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 있어요? 저는요 물론 다 좋아요. 저는 다 좋은데 아이돌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뭐 걸그룹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 배우분 중에 김혜윤 배우님 있잖아요. 그 스카이캐슬 예서로 나오셨던 혜윤님을 되게 좋아했는데 아는 형님 나오신 거 보고 너무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똑부러지고 너무 이렇게 볼수록 예쁘신 스타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댓글을 제가 원래 V앱 키면은 제 얘기만 하느라 이제까지 댓글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서 오늘 댓글을 좀 많이 읽으려 해요. 마스크 당연히 있죠.
키가 언제 많이 컸어요? 저는 항상 컸어요. 그냥 항상 뭐 유치원 때부터 뭐 키 순으로 줄 서면 맨날 뒤쪽에 섰던 것 같고, 또 막 그 학교 다닐 때도 키 번호 하면은 무조건 거의 항상 어딜 가나 컸던 것 같아요. 언제 갑자기 막 조금 했다가 확 커지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 언니는 약간 말리피센트, 제지 말리피센트? 그 제가 분장했던 거요? 어떤 포인트에서 느끼셨을까? 네, 여기 숙소입니다. 어하루는 못 봤어요. 어하루 궁금하긴 한데. 네일? 손톱? 네일? 이쁘다고요? 고맙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제가 손가락이 되게 길어요. 피아노 치기 좋은 손.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활동을 마친 지 얼마나 됐냐? 지금 한 활동 마친 지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활동할 때 그 객석이 없이 진행이 됐었어가지고, 사전 녹화 같은 거 할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소소한 에피소드 같은 거를 좀 버디분들에게 알릴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 객석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한 비글들 하잖아요, 여자친구 멤버들이. 그래서 사전 녹화 이렇게 뜨면서도 굉장히 소소하고 또 재밌고 또 놀랐던 이런 경험담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버디한테 너무 이렇게 알려드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내가 브이앱 키면은 한번 활동 에피소드 같은 거 뭐 거창한 건 아니어도 좀 소소하게 풀어보면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또 생각나는 거를 몇 가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제 한 번은 방송국에서 K-팝 스타 감독님을 만났어요. 활동 중에. 그러니까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유주양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K-팝 스타 나왔을 때 그 프로 감독이었다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아 정말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저한테 그 당시의 저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빨간 후드, 후드가 아니라 맨투맨 같은 거 이렇게 반바지 입고 나왔었는데, 이제 방송사에서는 편집이 좀 돼서 나가지만 현장에서는 저를 보셨으니까 유주양 그때 처음 나와서 노래하고 춤춘 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때 정말 마음속으로 꼭 저 친구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K-팝 스타에서는 좀 길게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데뷔해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 진짜 이렇게 좁구나, 이렇게 좁다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옛날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옛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데뷔해서 여자친구 멤버 돼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고, 심지어 먼저 이렇게 말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번 그냥 약간의 썰 아닌 썰처럼 좀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뭐가 있었지?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사소한 거긴 한데 너무 웃긴데, 이게 저희가 옛날에 그 화보 촬영을 했을 때, 그 데뷔 초에 이제 화보 촬영을 했을 때, 제가 옛날에도 V앱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평상시 스케줄을 다닐 때는 저희가 다니는 그 샵 있죠. 샵에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이랑 같이 스케줄을 하지만 이제 화보 같은 경우는 저희랑 처음 이렇게 해보시는 헤어나 이런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처음 뵙는 분들이랑 작업을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화보 촬영 때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제가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떤 화보를 찍었을 때, 이게 한 4년 전일 거예요 아마. 그때 저희가 한번 화보 촬영 스케줄을 갔는데 그때 저희에게 메이크업을 해주신 남자 실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멤버들이 그 실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너무너무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고 약간 자칫하면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 선생님 덕분에 너무 이렇게 풀어졌었어요.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텐션도 좋았고, 그 남자 실장님께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이라이너 이렇게 뭐 눈 화장을 하나 해주셔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해보면 너무 예쁘겠다. 아니다, 야 마음에 안 들면 말을 더 막 고쳐줄게. 막 이렇게 너무 유쾌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예전에 저 이렇게 립을 발라주시면서 오늘 바를 립은 데인저러스 레드라는 컬러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계속 발라주면서 이거는 데인저러스 레드라는 컬러예요. 너무 잘 어울리겠다. 막 이렇게 발라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너무 인상이 깊었는데 그분을 또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딱 이렇게 인기가요였나?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희는 올라가고 있었고 그분은 내려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다가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다가 1, 2, 3 하고 알아본 거죠. 3초 지나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보고 데이저러스 레드! 내가 이랬어요. 제가 성함도 기억을 해요. 성함도 기억을 하는데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유나 실장님이었으면 유나 실장님 이래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그 데인저러스 레드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데인저러스 레드 이랬는데 그분께서 어머 너 별걸 다 기억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 별걸 다 기억한다. 그래서 당연하죠. 그때 저들이 입술 발라주면서 Dangerous Red Color 이거 배우분들이 요즘 그렇게 즐겨 바르시는 거라면서 Dangerous Red를 너무 강조해 주셔서 제가 기억을 했어요. 물론 성함도 기억하니까 얘기를 했죠. 제가 얘기했더니 막 그분께서 어머머머머 나 진짜 인생 잘 살아야겠다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네. 나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너무너무 이렇게 작고 소소한 웃긴 경험이었고 나도 웃겨. 왜 내가 뭐 데인저러스 레드 예, 데인저러스 레드가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진짜 세상 참 좁은 것 같아요. 아마 그분도 그때 인기가요의 타 아티스트분 그 메이크업을 해주시러 오신 것 같은데 방송국에서 또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유쾌하세요. 너무너무 유쾌하세요. 원래 이렇게 화보 촬영 가면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너무 재밌게 진행이 되는 날도 있고 되게 이렇게 진지하게 진행되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그분이 계셨을 때는 항상 밝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데인저러스 레드가 되게 예뻐요. 색깔이 약간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긴 한데 그 데인저러스 레드 컬러가 아주 매혹적이랍니다. 여러분 화장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 Dangerous Red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위험한 빨강. 그렇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 지금 바로 입술이세요? 이거는요 Dangerous Red 아니고 이거는 약간 브루주아라는 근데 이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상표가 색깔 이름이 브루주아였나? 브루주아 어쩌고 그런 거였어요. 브루주아 어쩌고 이거 활동할 때 되게 많이 발랐던 건데 메이크업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하나 샀어요. 얼마였더라? 한 만 얼마 했나? 오 대박. 볼펜을 왜 들고 있어요? 제가 이거 들었나요? 완전 의식의 흐름인데?
나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게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습관적으로 또 제가 학창 시절에 또 펜을 잡으며 공부를 했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 이렇게 잡았나봐요. 이거 왜 잡고 있었니? 쓰는 것도 없으면서. 뭐 마시고 있어요? 이거 따뜻한 물, 아니다. hot water이에요. hot water. 그래서 뭔가 이런 약간 방송으로 이렇게 알 수 없는 사소한 이야기들도 나쁘지 않죠? V앱에서 하기에. 그리고 아까 인기가요에서 생각난 건데, 여러분 버디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기가요에서 교차로 브릿지에 교차로 안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찍은 건 줄 알아요? 그거 되게 신경 써주셨어요, 감독님께서. 보면은 인기가요 때 교차로 무대를 보면 인기가 교차로 무대를 보면은 따단 착 따단 착 따단 착 거기서 약간 화면이 효과가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전 녹화할 때 그 부분만 따로 땄는데, 그냥 1, 2, 3번 카메라, 지미즈 카메라가 아니라 그 부분을 찍기 위한 카메라를 가져오셨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침 펜도 있겠다.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전 태어나서 그런 카메라 처음 봐요. 이게 자, 그림을 참고로 못 그립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려야 돼? 되게 멋있는 카메라였는데, 이거 너무 그림 태가 안 나는데? 이게 와, 진짜 못 그렸다. 이렇게 생긴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못 믿으시겠지만 이 참고로 이거는 뭐냐면 빛을 뜻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동그란 도너츠 같은 거 있죠? 여기가 불이에요.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카메라에. 조명 달린 카메라. 이게 카메라 그거고. 왜 웃어요? 웃지 마! 이게 빛 들어오는 거고, 이게 렌즈.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엄청 큰데, 감독님께서 이걸 어떻게 들고 계시냐면은, 자, 이게 감독님이에요. 죄송해요. 이게 다리예요. 이렇게 배 쪽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교차로 할 때 저희가 교차하잖아요. 그 사이에 감독님이 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셔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멤버들 교차할 때 그 사이에서 같이 걸어 다니셨어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멋지게 드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인기가요 교차로 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독님이 이 카메라 들고 다니실 때 저희랑 부딪힐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원래 동선 말고 감독님을 피하는 동선으로 이렇게 막 피하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심지어 이거를 찍고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저희한테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한번 찍을 때면 얘들아 와서 모니터 해봐라 해서 봤는데, 저희 다 보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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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했고, 또 이 카메라를 레버린스 때도 한번 써주셨어요. 아마 막방 레버린스인가? 그때도 이 카메라를 써주셨는데, 이걸 어디 쓰셨냐면은 저 멀리 보이는 문을 지나 이때 쓰셨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는 동작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카메라가 앞에 있어가지고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렌즈를 거의 잡을 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싹 이렇게 손을 뺐어요. 그러면은 약간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좀 쥐락펴락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네, 아무튼 이런 카메라였습니다. 이거보다는 실물이 한 115배 정도 더 나아요. 네. 이건 진짜 이러진 않고, 스피커 아니라 카메라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비스무리한 카메라로 촬영을 했던 게 교차로 씬과 레버린스 브릿지였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었어요. 이거 버디가 같이 이렇게 봤으면 또 얼마나 재밌었을까. 아마 버디도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막 녹화하면서 중간에 저희가 버디 카메라 너무 멋있죠? 이러면 버디가 예 멋있어 이렇게 대답을 또 해주고 그런 거를 또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에피소드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굉장히 놀라고 약간은 무서웠던 경험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된 거냐면요. 별건 아닌데요. 한번 녹화할 때 꽃가루 그 마지막에 언제 나오냐? 어떤 길을 가도 다 너로 변해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뭐 대충 어떤 길을 가도 다 팡! 이때쯤 터지거든요, 꽃가루가. 그때 어떤 방송 그 녹화를 하다가 너로 거기 제 파트 중에 저 빛을 따라서 달려갈게 널 기억해낼게 여기서 꽃가루가 양 조절이 안 돼가지고 진짜 우수수수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랑살랑살랑이 아니라 우수수수 떨어졌는데 제가 거기서 그 빛을 따라서 달려갈게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 사이에. 근데 숨을 쉬었는데 꽃가루가 뭐 혀나 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입에 이렇게 넣고 있거나 뱉으면 그만인데 여기 목구멍에 탁 들어간 거 이 안까지 깊숙이 이렇게 숨 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이 저 빛을 따라서 달려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약간 제어할 수가 없는 그 뱉을 수도 머금고 있을 수도 없는 여기 깊이에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녹화를 중단을 하고 이 반짝이는 이쯤에서 반짝일 이 아이를 빼기 위해 기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펑 하고 하다가 이렇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채 했는데 갑자기 탕 사라랑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다행히도 잘 빠져가지고 무사히 또 녹화를 진행을 했고 하나 좀 미안한 거는 이런 실수가 뭐 노래 앞쪽에 있었으면 끊어가더라도 그냥 다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이 파츠가 노래 후반부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다 왔는데 이렇게 NG가 나가지고 멤버들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멤버들은 단 한 명도 싫은 소리 없이 또 저를 이해해줬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아마 가수분들이 이 꽃가루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입에 머금는 거는 뭐 당연 너무나 흔히 있는 일인데 저도 여기에 들어간 건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칵칵 이렇게 해가지고 뺐어요. 잘했죠. 잘 뺐죠. 다들 졸리구나. 이제 30분밖에 안 했는데. 캡처 타임 해주세요. 아 캡처. 아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V앱 같은 거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뭐 포즈를 잡고 캡처를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크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약간 그 자연스럽게 캡처하는 게 더 그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막 네? 이럴 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예쁜 각도일 때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그럴 때 하는 게 약간 더 멋이 있지 않을까. 뭐 캡처 타임 툭툭툭툭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버디는 어땠어요? 아 그래요? 찰칵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겠죠? 내가 하고도 어이가 없네. 네 아무튼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알 거라 믿어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맞아 바로 이거지. 컨셉인 듯 컨셉 아니게 뭘 아시네. 에? 뭔지 아시죠? 뭐 이게 뭐 아예 이렇게 짤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면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였을 때는 좀 뭔가 이렇게 뭐 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찰칵 버디도 그랬어요? 찰칵 아니면 뭐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찰칵 찰칵
뭐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웃기다. 뭔지 알 거라 믿어요. 라이브 언제까지 하냐고요? 정해놓고 시작하진 않아서. 아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은 한 적 있어요. V앱을 보통 길게 하면 뭐 1시간 반? 특히 혼자 할 때는 뭐 길게 하면 1시간 반 아니면 뭐 짧게 할 때는 뭐 10분, 20분씩 할 때도 있는데 그냥 막연히 언젠가 한번 뭐 진짜 장시간 V앱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정말 정말 오랫동안 틀어놓고 막 뭘 하지 않아도 한 4, 5시간 정도 틀어놓고 그냥 버디를 뭐 피곤해서 잘 사람 자고 잠 안 오시는 분들은 뭐 카톡이란다. V앱 하고 왜 이래. V앱을 하고 그냥 뭐 그런 거를 한번 언뜻 생각은 해봤어요. 하지만 그게 오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아직 조금 할 일이 남아있어서 너무 이렇게 오래오래 하고 싶긴 하지만 최대한 오래 할 거니까 뭐 걱정을 하지 마요. 나 이거 왜 자꾸 들고 있는 거야? 아까 이 카메라 그림 그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제목 스페셜 카메라.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영상통화를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유주야? 아이고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구나. 진짜 이 기분을 또 잘 알죠. 저희가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연습생 생활 핸드폰이 없었을 때 이제 연습생 그 후에도 핸드폰이 없었죠. 오랫동안. 그때 저희가 6명이 어떻게 생활했냐면 그 폴더폰 아시죠? 2G 그거 하나를 팀폰으로 사서 6명이 정말 용건만 간단히 필요할 때 그거를 6명이 돌렸었어요. 그 기간에 정말 뭔가 엄마랑 마음 놓고 통화를 하고 싶어도 혹여나 이 시간에 다른 멤버가 정말 긴급히 필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 놓고 통화를 몇 년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없고 그 팀폰을 6명이 돌려 쓰는 거라. 그래서 그때 그 짧은 통화 시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되게 크고 크고 되게 울컥울컥한 그런 시간이었죠. 룸메 없어요. 저 혼자 쓰는 방입니다. 이 방은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꽃을 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선인장에 물 몇 번 준 적은 있는데 꽃 심어본 적은 없는. 꽃은 뭐 심어본 생각을 하지 못했네. 거울 보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못 들었겠지? 안 춥냐고요? 저 더워요 지금. 제가 더운데 왜 따뜻한 물을 마시느냐. 제가 전에 한의원에 한번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는 따뜻한 음식이 잘 맞는데요. 제 몸이. 저는 반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땀도 많고 멤버 중에 이렇게 빨리 더위를 느끼고 남들보다 빨리 더위를 느끼고 남들 땀 안 흘릴 때 똑같이 움직여도 땀을 더 많이 흘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나는 열이 많구나. 나는 찬 음식들을 좀 먹어서 몸에 열을 식혀야겠다라고 저만의 뇌피셜로 저를 진단을 해왔는데 이게 한의원 가보니까 저는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열이 많다고 해서 땀이 나고 이게 아니래요. 그게 뭐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이랑 이렇게 따뜻한 누룽지 이런 게 저랑 잘 맞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물 마실 때도 이렇게 차갑게 안 마시고 따뜻한 물 조금 섞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차도 되게 많이 마시고 아까 레몬밤 티 마신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유나 언니 스피치레스 올려주면 안 되나요?
아, 저 스피치레스를 어제 다시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약간 뭐 좀 아쉬워서 안 올렸었는데, 이렇게까지 버디분들이 꾸준하게 원하신다면 굳이 내가 좀 뭐 조금 뭐 나 아쉽다고 버디들 이렇게 원하는데 뭐 내가 못할 거 있나 싶어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타이밍이 조금 지났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지금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하고 있을게요. 방 소개요? 방을 지금 잘 안 치웠는데 뒤에 침대 보이나요? 침대? 여기 침대입니다. 잠이 굉장히 잘 와요. 이불이 매우 두꺼워요. 전 무조건 두꺼운 이불 좋아하거든요. 이게 두꺼운 이불이 따뜻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감촉이, 그 왜 잘 때 두꺼운 이불 사이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잠이 잘 와서. 이태원 클래스 봐요. 완전 보죠. 박세로이. 이태원 클래스 당연히 봅니다. 지금 그거 노래 OST 되게 핫하잖아요. 개인 인스타 할 생각 있나요? 개인 인스타 하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탁탁 깔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상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당장 깔고 있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한다면 저도 하고 싶긴 해요. 달고나 커피 그거 되게 뜨던데 요즘에? 달고나 커피 뭐 몇백 번을 저어 먹는다는 달고나 커피 뜨는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 별로 나가지를 않으니까 많이. 요즘에 저희가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팬카페나 뭐 이런저런 SNS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이런 데로 빠지네. 아무튼 팬분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제가 너무 못생겼어요. 뭐 외모에 자신감이 너무 없고, 혹은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에 자신감이 되게 없다라는 거를 말을 되게 많이 받고요. 방금 배터리 20% 남았다고 떴어요. 저 핸드폰 뭐 어쩌죠? 오래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거 되게 뜨고, 이렇게 사인회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포스트잇에 질문 적어 오실 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사실 사인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얘기를 나눌 시간이 많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제가 그런 말을 보고 이렇게 차마 명쾌히 답을 못해드린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언젠가 브이앱 같은 거 하면은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도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일이, 뭐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뭐 이런 말부터 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라, 뭐 나 자신을 뭐 돌봐라, 뭐 이런 여러 명언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존감에 대한 명언들이. 근데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 가장 어렵고 가장 모르겠는 게 나를 사랑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제 자신이 너무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뭔가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버디를 사랑하거나 멤버를 사랑할 수는 있죠. 뭐 이렇게 안아주고 아껴주고 뭐 이렇게 서로 돕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막 팬분들한테 어떻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하지만 저 자신부터도 그게 제일 좀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별거 아닌 사소한 거에 의미부여를 좀 해요. 예를 들어, 뭐, 기지개를 켜다가, 뭐 이렇게 뚜둑 소리가 났어. 아이고, 찌뿌둥했어. 어이구, 찌뿌둥했어. 약간,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내뱉진 않지만,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보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구를 뿜기고, 어이구, 일을 했어.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진짜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아이고, 내 장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얘네가 지금 뭘 하나 몰랐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네 안에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정말 사소하게. 헉! 앞머리가 얼마 전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자랐네? 아이고, 일을 하고 있었어. 막 이런 거. 그냥 진짜 사소한 거에 의미를 두고,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뭐,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 말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본인의 콤플렉스가 있고 본인의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뭐 슬럼프라는 것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정말 작은 스텝부터 한번 실천해 나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고 잘했다. 그래요. 그냥 좀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칭찬을 좀 해봐요. 나 자신한테. 시간이 약이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간이랑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 흔히 말하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것도 맞는, 그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맞는 그 상황도 있긴 한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마냥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내 자신한테 너무 자신감이 없는데 마냥 뭐 한 3개월 기다린다고 갑자기 좋아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사소한 것부터 저희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이런 것도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이렇게 하면은 더 의미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V앱을 보신 분들 중에 혹여나 자존감이 낮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저랑 사소한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이렇게 이것저것 SNS로 많이 이렇게 보고 소통하면서 저도 이렇게 우리 버디를 칭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칭찬도 해주고 저도 많이 사랑해줄게요. 언니 후디 좋아요? 수트 좋아요? 수트를 평상시에 입을 일이 거의 없죠. 무대상으로 수트 좋아하긴 하는데 평상시에는 근데 저 후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모자 달린 옷이 좀 답답해가지고 맨투맨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유준이처럼 가수가 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다른 경우. 가수가 되고 싶으면 일단 연습부터 하는 것이 맞아요. 이거는 뭐 일단은 연습을 하고 노래든 뭐 춤이든 연습을 해서 잘 갈고 닦아서 실력을 키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 실력을 또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갈고 닦으면은 자연스럽게 자신감 생길 거예요. 지금 방구 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막 방구를 끼지 말고 내가 지금 방구 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방구 못 껴도 되고. 언니 문셰프 호스트 녹음할 때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OST 빨리 듣고 싶어요. 비하인드요? 일단은 그 음악 감독님께서 되게 유쾌하셨어요. 되게 이렇게 분위기 잘 띄워주시고 저한테 많이 맡겨주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뭐 틀을 정해두고 여기는 이렇게 불러주세요, 저기는 이렇게 불러주세요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 많이 맡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OST 때 부를 때는 저한테 좀 많이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 소리? 맞아요. 오토바이 소리 좀 들릴 수도 있어요. 밖에서 가끔 차 소리 같은 게 좀 들려요.
이게 뭔 말이야? 신비, 잠깐 댓글, 신비 5명 vs 신비 5살 중에? 뭐 신비가 5명 있는 것과 신비가 5살인 경우 뭐가 더 낫냐 이건가? 저는 솔직히 누구든 같은 사람이 5명 있으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신비 5살로 갈게요. 얼마나 귀여워, 신비 5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그만큼 안 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신비를 귀여워해요. 그러니까 저는 신비가 진짜 귀엽거든요. 항상 보면은 뭐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신비한테 막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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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보면 신비가 되게 귀여운 그게 있어. 뭔가 묘하게. 그러니까 뭐 대놓고 애교를 부리거나 막 앙증맞게 행동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보면은 되게 가끔 되게 예뻐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멤버인 것 같아요. 신비가. 센터즈 케미짱. 센터즈? 저 센터즈인가요? 야, 뭐, 귀여워. 언니, 저는 노래 연습을 하는데 부를 때마다 들리는 제 목소리가 웃겨서 못 부르겠어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목소리가 웃긴 건 뭐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봤어요. 뭐, 노래 연습을 하다가 뭐,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뭐, 제가 막 음정을 못 맞춰서 뭐, 박자를 못 맞춰서 이런 경우 있는데 목소리가 웃겨서 못 부르겠는 건 뭐야? 귀여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있구나. 뭐 이런 건가? 신비한테 춤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아요? 신비 근데 뭐 저희가 신비를 칭찬해야지 뭘 신비한테 칭찬. 물론 신비 칭찬도 잘 해주는데 저희가 칭찬을 많이 해줘야죠. 신비한테. 어쩌다 신비 토크 타임이 되었네. 오늘 누나 텐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고마워요. 어디가 이렇게 말해준 또 할 맛이 나네. 옛날 얘기 해주세요. 옛날 얘기? 옛날이라면 뭐 어디까지 가야 되나? 초중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혹은 갓난아기 뭐 제가 기억나는 한에 있어서 그 전?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해볼게요. 옛날 이야기 어디까지 돌아간 것을 원하시나요? 댓글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한 10초 세고 댓글을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밑에 젤리가 하나 있는데 좀 먹으면서 해도 될까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제가 좀 좋아하는 젤리인데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하나만 먹을게요. 아우샤. 그 느낌 알죠? 갑자기 신고 들어가면은 소름 돋는. 잠깐만 뭐냐 1997년 10월 4일이요. 장난해? 1997년 10월 4일? 미안해요 여러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중학생 시절. 자 일단 후보를 제가 1번 중학생. 자 2번 후보 받겠습니다. 2번 뭐야 고등학생. 연습생 고등학생. 2번 연습생, 3번 고등학생으로 할게요. 자, 4번까지만 받을게요. 4번. 유치원 좋아요. 자, 1, 2, 3, 4번 중에 어떻게 고를 것이냐. 그게 문제죠. 여긴 지금 골라줄 사람도 없고 저 혼자뿐이니까요. 이 방 안에. 그러면 제가 1, 2, 3, 4를 적고
이렇게 볼펜으로 왔다 갔다 다다다다다다 멈춰 했을 때 나오는 걸 할게요. 시작. 스탑. 3번. 자, 3번 당첨되었습니다. 3번은 바로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 고등학생 때 이야기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무슨 이야기를 하지? 고등학생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 일단 말하기 전에 분위기 있게 립스틱 한 번만 바르고 할게요. 이거는 그 브루지아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너무 많은데 저에게 생각할 시간 조금만 주세요. 고등학생 때 하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하나를 말하려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전학 갔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전학생이고 좀 이렇게 낯설었을 때 굉장히 반해서 저를 잘 챙겨줬던 친구가 전에 데뷔를 했어요. 그 친구가 바로 은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그때 전학 갔을 때 그 제가 이렇게 반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제가 전학생이다 보니까 제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항상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유나 자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굉장히 제일 다가와줬던 친구가 바로 은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려나? 아마 그때 막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반 친구가 교실에서 막 유리구슬 쳐주고 그랬던 적도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적도 있었고 제가 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뭐가 있었지? 아무튼 그랬고 또 뭐가 있었을까나? 그리고 이거는 제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그 신비랑 엄지 졸업식 때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되게 찡하더라고요. 그거 바라보는데. 애들 그때 가발 썼던 거 아시죠? 너무 웃겨. 그때 신비랑 엄지가 졸업하기 전에 졸업할 시즌에 저희가 아마 핑거팁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신비랑 엄지가 이렇게 머리 스타일 소원 언니도였다. 머리 스타일을 좀 이렇게 염색을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회사에서는 전략적으로 감추고자 졸업식에 그 가발을 씌우는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뒷모습을 봤는데 머리가 무슨 그 뒷모습 봤는데 애들이 머리가 작잖아요. 둘 다 뒷모습이 똑같아. 기분 갈게. 머리가 여기 있으면 가발이 여기 있어가지고 애들이 머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문어 머리처럼 이렇게 자기 머리에 정수리에 한 3cm 위에 머리가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애들 졸업하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영상 찾아보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컴백 파격적인 변신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두피에 땀이 차가면서. 그리고 고등학생 때 제가 그 전학 가기 전에 좀 반에서 좀 부끄러운 과거지만 반에서 좀 약간 떠드는 애였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좀 이렇게 귀엽게 봐주신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죄송하네요. 제가 좀 말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떠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나 언니 버디들이 존댓말하는 게 좋아요? 반말하는 게 좋아요? 저 다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반말을 하다가 존댓말 하다가 어느 날 뭐 동생이 갖고 싶다, 약간 동생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반말하시고, 아 오늘은 좀 약간 언니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언니라고 해주세요. 유주 언니, 시도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오, 색다른 질문이네요. 시도하고 싶은 일을 보통 여쭤보시는데 시도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있죠. 번지점프. 아, 시도는 이미 한 번 했었구나. 두 번 다시 시도하고 싶지 않은 것, 번지점프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보통 무서운 놀이기구랑은 차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뭐 놀이공원 가면 높은 데서 떨어진 놀이기구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차원이 다르느냐? 번지점프는요, 잡을 게 없어요. 그냥 맨몸뿐이에요. 아, 물론 안전장비는 있지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말고 뭐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할 게 없고 그냥 내 사지가 사방에 날아다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울 것 같은 게, 그때는 이제 번지점프 저희가 리얼리티에서만 했어요. 영상 찾아보면은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이제 번지점프를 하러 갔는데 신비랑, 어떻게 나 배터리 10% 남았어 얘기하는데, 신비랑 은하가 제일 잘 뛰었던 것 같고 나머지 멤버들도 뭐 좀 두려워하는 멤버도 있었지만 제가 제일 그 대 위에서 시간을 오래 끌었던 멤버거든요. 제가 왜 시간을 오래 끌었느냐, 저 정말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왜 빨리빨리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나도 시원하게 하자, 원래 이런 주의인데 그때는 정말 그 위에 올라갔는데 이건 진짜 밑을 바라봤는데 막 강이 펼쳐져 있고 그냥 그 두 발을 떼는 순간 내 몸이 아무런 의지할 것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 너무 무서운 거야. 저는 두 번 다시 시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그때 분위기가 막 강요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너무 못하겠으면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또 무섭지만 이번 아니면 난 절대 해볼 일, 그런 곳에 갈 일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후회는 없어요. 경험은 또 해봤으니까 후회는 별 후회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그때 언니의 미소 너무 예뻐. 저거 짤 봤어요. 이거 맞죠? 그 배 같은 거 타고 오면서 무슨 세상 잃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다가 매번하는데 이러고 있잖아. 봤어요. 아, 여러분, 근데 말을 하면서 핸드폰에 그 알림이 와요. 배터리 10% 남았다고. 제가 한 3%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보조 배터리가 다 다른 거라 가지고 이거 꽂아놓고 하면 좋은데 그 충전기는 또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꽂고 하자니 멀리 있어가지고 세워놓고 할 수가 없어서. 눈치 없는 이 배터리 진짜 나름 많이 채우고 시작했다 생각했는데 되게 빨리 다 했네. 벌써 1시간 했구나. 한 1시간 하면은, 그래도 잘 버텼네. 제가 아마 48%에서 시작을 했는데 1시간 58분, 거의 1시간을 했으니까 뭐 잘 버텨줬네요. 이만하면. 핸드폰 너무 미안하지 맙시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공포 스릴러 책을 읽었어요. 공포, 미스테리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든 생각이, 이거는 내가 읽고 버디들한테 정말 기똥차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반전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말 브이앱 같은 거 하면 야심한 밤에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거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뒤에 반전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지으신 그 지은이 분께 좀 실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급 드는 거예요. 어쨌든 뭐 영화로 따지면은 영화를 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그 반전 뒤에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그 영화를 막 이렇게 보고 그래도 알고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이상 다시 이렇게 볼 그 흥미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내가 이 책 읽고 와 이거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사 팀장님에게 여쭤봤어요. 팀장님, 제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스릴 있고 뒤에 반전까지 있고 너무 재밌어서 V앱 키면은 꼭 우리 버디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지은이 님께서 물론 해외 소설이어서 뭐 아실지는 못하겠지만 뭐 이게 약간 그런 그분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팀장님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뒷부분만 빼고 얘기를 해라. 그 뒤에 그런 반전 스토리만 빼고 얘기를 해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또 얘기를 하다가 그 뒤에 이야기가 포인트인데 얘기를 하다가 그래가지고요. 문을 열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버디에 애간장 태우겠다 싶어. 책도 얇지도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책 그거 얘기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괜히 말했나? 괜히 말해서 더 궁금해졌나?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 뭐 에피소드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얘기 왜 꺼냈을까? 내가 미안해. 그냥 나만 알고 있을걸. 나만 혼자 아쉬워할걸. 제목 흉가. 제목 흉가예요. 흉가. 흉가입니다. 흉가 읽으세요. 흉가 재밌어. 운전면허 딸 생각 없냐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요, 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근처 동네에서야 길 잃으면은 뭐 근처에 뭐 주차라 차라도 잠깐 세우고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뭐 잠깐 뭐 세워두고 전화를 해서 멤버든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가 뭐 이렇게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뭐 이럴 시간이라도 있지. 쌩쌩 달리는 그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제가 길을 잃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제가 너무 무서워요. 그런 게 조금. 이걸 깨야 되는데 나도. 최근에 들은 노래는요. 많은 노래를 들었는데 어제 자기 전에 들은 노래는 이승철 선배님의 내가 많이 사랑해요 였습니다. 참 이제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승철 선배님께서는 어쩜 그렇게 노래를 설레게 부르시는지 자기 전에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드라마 OST래요. 그게 달빛 천사가 아니라 뭐지? 달빛 뭐던데? 앨범 달빛 뭔지 알아요, 여러분? 궁금해. 빨리 그 댓글을 빨리 알려주세요. 내가 많이 사랑해요. 뭐냐. 달빛 조각사. 맞아. 달빛 천사. 달빛 천사가 아니라 달빛 조각사였습니다. 맞아, 달빛 조각사. OST. 내가 많이 사랑해요.
유주 언니, 어릴 때 가장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런 걸 묻고 싶으신 것 같아요. 유주 언니가 어릴 때 좀 이상하게 행동을 했던 기억 같은 거. 아, 나 이거 분명히 있는데. 어릴 때 저 진짜 특이했거든요. 뭐였지? 또 말하라니까 기억이 안 나. 어릴 때 이상한 짓을 했던 경우. 그게 뭐였냐면요. 아,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는데 저희 친언니의 말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었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때도 훨씬 전에 저희 친언니의 말을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믿었어가지고 언니가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저를 많이 울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많이 속았던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언니가 저의 약점을 알잖아요. 가족이니까. 제가 막 엄마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언니가 막 이런 장난만 집에 언니랑 저 둘만 있는데 언니가 자꾸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허공에 대고 엄마 뭐 밥 언제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엄마 없잖아 이랬더니 갑자기 언니가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갔잖아 이랬는데 언니가 막 유나야 너 어떡해 그 병에 걸렸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엄마가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저를 속였어요. 막 이런 걸로 대도 않는 걸로. 근데 그땐 또 제가 속아가지고 왜? 왜? 그런 병이 있어? 이랬더니 언니가 어떡하지?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유나야 이제 내 눈에만 보이나 봐 엄마가. 어떡하니? 너무 슬퍼하진 말고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어. 괜찮아.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 모든 그 감정이 빠져요. 나 그럼 이제 엄마를 못 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애기 때니까 얼마나 슬퍼 그게. 내 눈에 엄마가 안 보이는 병이 걸렸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대성통곡이 시작됐죠. 우리 온 집안과 온 아파트를 울리는 저의 거대한 성량으로 대성통곡이 시작되면 그때서야 이제 언니가 장난이라고 안아주고 막 그런 거를 다 믿었어요. 언니가 하는 말을. 언니의 말을 다 믿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그게. 그래서 아마 제가 전에 라디오에서 이야기한 엄마가 토마토로 변신한 꿈이 그 트라우마에서 그때 그 트라우마에서 나온 꿈이 아니었을까 싶은. 아무튼 그런 걸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막 그런 장난을 쳤어요. 제가 애기 때니까 당연히 팔 길이가 언니 팔 길이보다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니가 이렇게 뭐 이런 쿠션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쿠션 뒤에다 젤리를 언니가 항상 숨기고 숨겼는데 언니 팔 길이로 쭉 뻗어서 숨겨놓은 거예요. 젤리를 이렇게 얘들 있으면 젤리가 뭐 언니 손은 여기까지 오고 제 손은 여기까지 오면 젤리를 여기다 숨긴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젤리가 여기 있잖아요. 젤리를 이렇게 꺼내요. 유나야 너 그거 알아? 이 쿠션은 젤리를 만드는 쿠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또 그걸 믿어요. 진짜?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이 쿠션 뒤에서 젤리 본 적 없는데? 이러면은 언니가 유나야 나는 마법을 부릴 수 있어. 이 쿠션은 젤리를 만드는 쿠션이야.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내가 원하는 맛을 낳을 수 있어. 이러면서 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쯤에 젤리가 있으면 이걸 맨날 꺼내서 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눈이 뒤집어지죠. 애기 때 젤리 나오는 쿠션 있으면 얼마나 그게 획기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손은 여기까지밖에 안 오니까 젤리는 여기 있는데 제가 이렇게 뻗었는데 없는 거야. 없는데? 어딨지? 언니 없어. 이러면 언니는 또 저기다 놓고 짠 이렇게 그런 속임수를 저한테 썼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젤리 나오는 쿠션 달라며 또 다시 대성통곡이 시작되고 온 아파트는 떠나가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헐 여러분 배터리 3% 남았어요. 제가 3%대까지 한다 했는데 근데 그래도 뭐 1시간 10분 치고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정말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약간 틀려고 하면은 시간이 자꾸 빗나가가지고 못 틀었었어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3%라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괜찮았나요? 재밌었어요?
와, 근데 버디 너무 착하다. 아무리 재밌었어도 1시간 10분이면 절대, 짧게 한 건 아닌데. 너무 시간이 빨라요. 막 이런 게 너무 많네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너무 좋았어요. 부터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더 재밌었어요. 제가 진짜 이게 의도적으로 배터리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3% 남았네요. 이제 2% 남았으려나? 2% 남았네요, 여러분. 아이고.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금 몇 시지? 12시 반이야. 몰랐어. 이제 우리 코 잡읍시다. 여러분 우리 또 봐요. 오늘 저랑 재밌게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법의 쿠션 젤리 퍼레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굿나잇.